잠들기 전 10분을 바꿨더니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좀 과장 아니야? 싶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버드, 석섹스 대학교, 나사까지 전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들기 직전에 뭘 하느냐가 다음날 뇌의 컨디션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화면을 봅니다. 출근하면 모니터, 쉬는 시간엔 핸드폰, 퇴근하면 유튜브, 그리고 자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계속 보죠. 특히 내일도 출근해야 하는데 피곤은 안 풀리고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뭘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줄 아세요. 근데 7시간, 8시간 자도 아침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수면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수면 시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무언가가 망가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뭘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고리즘이 골라준 완벽한 쇼폼, 자극적인 썸네일, 끝없이 터지는 카톡 알림. 뇌 입장에서 이게 어떤 상태냐면 불은 꺼졌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몸은 잠에 들어도 뇌는 낮에 본 자극들을 밤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무거운 건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안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할게요. 하버드 의대 수면의학과에서 한 연구입니다. 성인 12명을 2주 동안 관찰했어요. 1주차에는 자기 전에 종이책 4시간 읽게 했고 2주차에는 같은 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빛이 나오는 기기로 전자책을 읽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같은 4시간을 읽었는데 태블릿을 이용한 그룹은 잠드는데 10분이 넘게 더 걸렸고 멜라토닌 분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멜라토닌이 뭐냐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 알려주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억제되면 눈만 감았지 뇌는 계속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깊은 잠, 그러니까 꿈을 꾸는 렘 수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각성했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같은 4시간인데 입력이 뭐였는지에 따라 다음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 실험도 있어요. 영국 석섹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책을 단 6분만 읽어도 스트레스가 68% 줄어듭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음악 감상, 산책, 차 한 잔보다 효과가 높았던 연구죠. 같은 10분인데 폰을 본 10분과 책을 읽은 10분이 바깥에선 똑같지만 자기 전에 뭔가를 한 10분이지만 다음날 아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결국 책 읽으라는 거잖아 하실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 그게 바로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환경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의지력을 쌓우지 말고 환경을 설계하세요.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충전기를 손이 닿지 않는 곳 건너편에 꽂는 겁니다. 진짜 단순해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저도 실제로 원래 머리 위에 이렇게 충전기를 두고 잡고 그렇게 핸드폰을 위에다 두니까 계속 만지게 됐거든요. 근데 손에 먼 건너편에 두기 시작하니까 아예 누우러 올 때부터 핸드폰을 다 두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어나서 폰을 가지러 가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더라고요. 이 10cm의 차이가 3시간의 차이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을 뻗으면 닿는 곳에 책을 두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데 책을 읽어야지 하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책장까지 가는 그 순간 뇌는 수백 가지 핑계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책을 읽기 꺼려지게 됩니다. 침대 머리맡에 손을 뻗으면 바로 닿는 자리에 책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만 지키세요. 잠들기 전용 책은 가벼운 걸로 두세요. 두꺼운 책이나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두면 안 익힙니다. 좀 가벼운 책?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북 리더기를 자기 전에는 좀 선호를 하는데 뭔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과제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자기 전에 좀 스트레스를 푼다, 머리를 식힌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딱 8분만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너무 커서입니다. 자기 전에 1시간 독서, 그리고 하루에 30페이지. 이런 목표는 처음이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이제 8분부터 읽어보자 하면은 좀 다르거든요. 8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심지어 오늘 진짜 피곤해 죽겠다 하는 날에도 8분을 읽을 수 있잖아요. 핵심은 분량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매일 8분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뭐냐면 8분을 읽으려고 책을 폈는데 재밌네 하는 순간 20분, 30분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늘어나는 겁니다.
억지로 늘리려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점은 작게, 최대한 낮게 잡으세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해? 진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3주만 해보세요.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아침이 좀 달라지고요. 낮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알림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피곤하다로 시작하던 하루가 조금씩 바뀌어요. 눈을 뜨자마자 폰부터 찾는 습관도 달라지고요. 뇌가 잘 쉬었기 때문에 아침이 조금 가볍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읽은 문장이 많이 남고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어제 본 쇼폼 썸네일은 사실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어제 책에서 읽은 한 문장은 길면은 진짜 일주일도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직전은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내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가 정해집니다. 쇼폼을 입력한 사람과 책을 입력한 사람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재료가 완전히 달라요. 3주가 지나면 느낍니다. 잠들기 전 10분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과 알고리즘에 의존해버린 사람은 3개월, 6개월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단지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매일 책 읽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시작했어요? 하고 물으면 놀랍게도 답이 비슷합니다. 엄청난 결심도 없고 특별한 비결도 없어요. 그냥 자기 전에 폰 대신 책을 들었어요. 딱 그거입니다. 매일 책 읽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독서량은 아닌 것 같아요. 잠들기 전에 10분을 뭐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시도해보세요. 거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충전기를 멀리 두고 침대 머리맡에는 가벼운 책 한 권을 두고 딱 10분만 하루만 바꿔보시죠. 내일 아침에 차이를 느끼실 거고 그 차이가 여러분이 매일 책 읽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